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직도 걸걸하죠.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아무튼 뭔가 좀 굉장히 마초스러운 목소리인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맛이 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Part 2에서, Part 5 명사 꾸며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사 꾸며주기 중에서 우리가 형용사 구 꾸며주긴 했고요. 형용사 절, 명사 수식 챕터 2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챕터 2도 여러 가지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유닛 1 해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 이거 공부했었어.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오늘은요, 유닛 2 두 번째예요.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 말고 이번에는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자, 이름이 달라졌으면 우리가 이 문법적인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거야. 그죠? 그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의미였어요? 관계대명사가 그 뒤에 꾸며주는 형용사 절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애였어. 그러면 얘는 뭘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겠지. 그죠? 아무튼 그렇게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교재 195페이지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교재는 195페이지 다 펴셨죠? 오케이?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이제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교재에도 써놓고 지금부터 강의를 할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영어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 아주 복잡해. 그게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소개는 좀 해드려야지, 그죠? 그래서 최대한 좀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좀 들어보시고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떠올려만 보세요. 그래 놓고 저 뒤에 가서요, 제가 깔끔하게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왜 양쪽으로 이렇게 수고하느냐? 일단 첫 번째,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죠. 왜냐하면 제 방법이 훨씬 더 편한지, 아니면 지금부터 강의할 그런 일반적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편한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문제인데, 제 방법대로 이해를 해 두시면요, 아마도 한 10분이면 다 이해가 될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방식대로 제가 강의를 하면은 아마 1시간 동안 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려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한번 그래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왜냐면 둘 다 중요해요. 이런 것들 좀 복잡하게도 좀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딱 요약해 갖고 쉽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끝에 가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 금방 해드릴 테니까 그 방식대로 보면서 박기원 선생님 강의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죠? 그렇게 아시면 더 좋고,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서 이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오늘 말도 잘 안 나오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 혹은 형용사 절 이렇게 부르죠. 그죠? 절.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그 절 있잖아요. 그죠? 그 절 속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자, 이거는 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예문 한번 읽어봅시다. I know the picture. 나는 그 그림을 알아요. 또는 그 사진을 알아요. 이런 말이네요. 어떤 사진일까 궁금하겠네요. 그죠? 어떤 사진일까에 which 하는 게 탁 왔어요. 그지? 얘는 뭐라 그랬어? 본드라 그랬지. 그죠? 본드고, 이 뒤에 나오는 말에 의해서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부르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떤 픽처지 계속 궁금한 사람한테요, I took 했단 말이야. 그죠? 뭔가 좀 다르지?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왔어요? 주어 동사 여기 또 왔어. 그러면 내가 take 했던, took 했던, 찍었던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찍었던 그 사진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누구랑 찍은 사진이야? with her. 그녀와 함께 내가 찍었던 그 사진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아이고, 뒤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is so important for me 이렇게 가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에는요 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I know that. 이게 이제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사실은 나는 그 사진 알아요 하고 문장이 끝날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또 뭐 이런 게 또 있죠. 그러니까 the picture is so important for me. 요거죠. 그 사진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 이런 좀 복잡한 문장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냥 주어가 그 사진이 나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진이야? 내가 그녀와 함께 내가 찍었던 그 사진 이렇게 의미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 참 어렵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요. 요 뒤에 나오는 형용사절 있지. 요 전체가 픽처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래서 the picture is so important 라는 기본 구조에서 픽처를 조금 길게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형용사절 있죠?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절 또는 형용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절 안에서요. 이 which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요거예요. 이 which는 선행사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말 명사는 뭐야? 픽처지. 이 픽처를 받는 말이야. 그러면 이 픽처라는 의미라고 보여지는 which가 이 뒤에 나오는 절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내가 찍었대. 그럼 여기 뭐가 빠졌어 지금? 뭘 찍었어? 당연히 그 사진을 찍었겠지. 그래서 which는 픽처를 받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take의 목적어 역할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the picture를 하나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러면 이 뒤에도 완전히 문장이 완성이 되죠. 나는 찍었어요. 그 사진을 누구랑? 그녀와 함께 찍었어요.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그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 내가 그 사진을 그녀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지, 그죠? 자, 그런 내용적으로 이 take의, 즉, to의 목적어 역할을 이 which가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찍었어. 뭘 찍었어? 그 사진 찍었잖아, 그지? 즉, 이 which가 사진을 나타내는 말이고 따라서 이 which는 이 뒤에 나오는 형용사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런.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지는 이런 문법 설명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지는 다르다고.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면요. 미국 애들이 the picture which I took with her 이런 문장을 구사할 때요. 아, 맞아. which는 I took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까?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훈련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제가 조금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론은요 실제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셔도 괜찮다 이런 말 되셨나요? 다시 한번 which는 뭘 가리키는 말이다? 픽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이 which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내가 찍었으니까 그 사진을 찍었겠지. 그죠? 즉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which인데 이게 본드니까 여기 있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쪽이랑도 연결해주고 이쪽이랑도 연결해주고 이런 형태로 바뀐 거다.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I know that 나는 that 이하를 알아요. 뭐가 어땠다는 걸 알아요. 뭐가에 대한 말이 굉장히 길어졌죠. 이만큼이에요. 그죠? 뭐가 내가 그녀와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이 어쨌다고 is so important for me.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나 알고 있어요. 따라서 나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take, 사진을 찍다 할 때 찍다. 이건 찍다예요. 사진을 그 tak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단어 볼게요. You are not the same girl. 그죠? 야, 너는 그 똑같은 소녀가 아니야. 너는 그 소녀 아니야. 너 걔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죠? 그 소녀가 어떤 소녀인데 봤더니 that 또 본드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who를 쓸 수도 있겠지. 어찌됐든 본드를 하나 써놓고 어떤 소녀일까 하고 봤더니요. 내가 기억하는 소녀.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that은요.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that은 뭘 받아요? 선행사 the same 거를 받는 말이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equal을 하고.
넌 그 똑같은 여자애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여자애야? 내가 기억하는 여자애. 이런 얘기지.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땐 내가 기억한다 뒤에는 뭐가 왔어야 돼? 누굴 기억하는지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the same girl이란 말이 올 수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여기 와 있다고 치면 I remember the same girl. 나는 그 똑같은 여자애를 기억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 뒤에만 보자고 하면은 사실은 요 자리에 요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을 받는 말이 바로 that이거든. 그래서 이 that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말인데 본드니까 또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연결을 해주는데 이 that의 의미는 사실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요, 기존의 모든 선생님들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똑같이 한번 설명해 본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사 remember의 목적으로서 that이 역할을 한다. 그죠? I remember 누구를 기억해? that을 기억해. that이 누구야? 그 여자애니까. 그 여자애를 기억하는 거니까 여자애를 받는 말인 that이 여기 오는 그 여자의 역할을 한다. 내용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remember의 뒤에 들어가야 될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구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이랑 좀 비교하시기 위해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엔 주로 뭐가 나왔어요? 주어니까 다음에 동사가 나왔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 얘가 주어가 아니라 I remember. 얘가 주어와 얘가 동사야. 그 다음에 I took.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그렇죠?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됐죠? 우리 예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조금 예문들이 좀 쉽진 않아요.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어. 자, 두 번째 예문하고, 세 번째 예문하고 네 번째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do not know. 난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The extent.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extent.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야, 정도. 그죠? 이 정도가 바른 길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 정도면 되겠어? 야, 이 정도면 충분해? 할 때 그 정도 있죠. 어느 정도. 이 정도, 저 정도, 이 정도 할 때 그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나는 그 정도를 알아요. 그 한계를 알아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인데 어떤 정도야? To which. 야, 여기 좀 까다로워요. To which. 이 to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가 왔네. 그러면 이 which는 뭘 가리킨다? 정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to which 하면 사실은 뭘로 이해를 여러분 하셔야 되냐면 to the extent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 which는 extent를 받는 말이니까. 그러면 to the extent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앞에 to가 있으니까 야, 저 정도까지 가봐 할 때 to the extent이야. 부산까지 가봐 그러면 뭐야? to 부산이잖아. 그 정도까지 가봐 그러면 to the extent라고. 그러면 to which는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하게 되느냐면은 그 정도인데 어떤 정도야 그랬을 때 그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 그 정도까지, 그죠? 그만큼까지 you value her. 네가 그녀를 value해. 소중히 여겨. 그 정도까지 네가 그녀를 아껴. 그리고 love her. 그녀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정도까지 네가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 정도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야, 이거 어려워요. 자, 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야, 난 도대체 네가 그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내가 가늠할 수가 없겠어. 네가 그녀를 좋아하는 정도를 내가 모르겠어. 도대체 그렇게까지나 많이 좋아할 수 있어? 그 정도로 많이 좋아할 수 있어? 이런 문장이 된다. 됐나요? 자,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앞에서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I do not know. 난 모르겠어. 뭘 몰라요? 그 정도를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그게 A급인지 B급인지 뭐 100% 좋아하는지 뭐 200% 좋아하는지 그 정도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정도냐면은 그 정도까지 네가 그녀를 사랑하는, 그죠? 그 정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장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저 문제에서 나중에 이게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더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는 뭐냐면
네가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정도를 나는 모르겠어. 오케이? 됐죠? 네가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는요, to 다음에 이렇게 which가 나왔죠. 즉, which가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to가 있는 걸 보면 전치사 to기 때문에 어디까지니까, 그죠? 그 전치사 뒤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그죠?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죠. 관계대명사로 부른다. 어찌됐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말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도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됐나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말은 무조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 됐죠? which가 가리키는 말은 extent고 정도고, 그죠? 그래서 정도를 모르겠어. 근데 그 정도를 모르겠어. 무슨 정도야? 그 정도까지 네가 걔를 사랑하잖아. 그 정도를 난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된다. 이런 거죠. 조금 까다로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앞에 두 가지 예문에서는 동사 take, 그죠? took하고 remember의 목적어 역할,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나를 한번 살펴봤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다 하나 또 볼게요. I am not the man. 나는 그 남자 아니야. 난 그 남자 아니야. 어떤 남자예요? You are looking for. 너가 지금 찾고 있다. 뒤에는 네가 찾고 있다. 이렇게 왔죠? 네가 찾고 있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 이 뒤에는 for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보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보고 있어? 그 남자를 위해서 보고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네가 찾다. 그럼 누굴 찾는 거야? 그 남자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는 사실 for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죠. for 다음에 for the man 이런 말이 왔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 여기 앞에 가 있거든, 그죠? 이 who가 뭐라 그랬어요? 선행사는 the man이니까 그 남자인데 who는 the man하고 equal가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래서 그 남자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남자인데 이 남자가 원래 여기 있어야죠. You are looking for the man. 그죠? 그래서 여기 왔어야 되는데 얘가 또 본드니까 앞으로 튀어나간 것 뿐이라고. 어찌됐든 얘가 앞에 가 있지만 사실상 얘의 위치는 의미상 여기 와야 되잖아. 그래서 전치사 뒤에 또 와야 된다고. 따라서 얘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예. to which 하면은 뭐 to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바로 알 수가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for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긴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 who를 for 뒤에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들을 살펴봤는데 이 두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서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 또 우리 이론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따가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은 이 정도 되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두 번째 이론의 두 번째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